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4% 넘게 떨어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 오전부터 세차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막판에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지 또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저희 박현욱 위원님 모셨으니까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2부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2부 책임져 주시는 박현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 힘차게 인사해 주셨는데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저희 출발하는데요. 전화 02-3153-1611-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샘플러스 박현우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자세한 시장 이야기 더욱더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또 좋은 정보들도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요. 특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에 대해서 한 말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정유화학주들이 오늘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중에서 특징적인 종목을 오늘 오프닝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자, 이제 유가의 지지난주에 제가 아마 약 한 30년 정도 되는 유가 차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WTI 선물 가격인데요. 지금 유가가 배럴당 WTI 두바이 말고요. WTI 기준으로 배럴당 20불 사이를 굉장히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오늘 유가가 미국 나스닥 선물의 반등을 이끌었는데 유가에 굉장히 집중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오늘 오프닝 약 10분 정도는 ETF보다도 ETN보다도 훨씬 유리한 두 개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처음에 퓨어 크래커라고 하는 S-오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클로징 민트 시간에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는 4개사죠. 메이저 3라고 하면 SK 이노베이션, S-오일, GS 정도예요. 현대 오일뱅크가 4위 정도를 랭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퓨어 크래커인 S-오일을 먼저 좀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4분기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한 거 보면 4쿼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4쿼터에 보시면 판매량은 증가했고요. 1월 1일부터 유가가 빠지기 시작했지 작년 4쿼터까지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영업이익도 정제마진 하락으로 매출액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은 빠졌고요. 세전이익, 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환차익으로 이익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 S-오일은 이노베이션처럼 분리막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2차 전지 산업에 뛰어든 것도 아니에요. 순수하게 크래킹 쪽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환율 나왔어요. 환율 요인. 그리고 정제 마진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원유가, 매출액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기본적으로는 유가가 높으면 유가가 지금 배럴당 20달러 하는 거하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하는 거하고 10% 마진이면 어느 게 더 크겠어요? 그렇죠? 유가가 100달러일 때 10% 마진이 훨씬 크겠죠.
유가가 20달러일 때 10% 마진은 2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첫 번째 보실 건 매출액이 늘 수 없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영업이익은 정제 마진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납사와 원유와의 차이예요. 이거는 원유를 중동이나 혹은 미국에서 운송비, 원가를 포함한 그 원유에서 정제를 해서 납사로 파는 그 가격 스프레드 차이인데 영업이익에 가장 큰 요인을 미치는 거는 SOE는 뭐라고 써놨다고요? 정제 마진이다. 이 정제 마진은 지금 아시아권에서 정제 마진이 우리나라 정유 3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시아 정제 마진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니까 보시고요. 퓨어 크래커 S-오일도 자, 이익 분야에서는 영업이익 그 아랫단 순이익엔 뭘 얘기한다고요? 환차손, 환차익을 얘기해요. 그래서 환율의 탄탄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2주 전에 한미 통화 수합 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처럼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갈 망정 1997년도에 IMF 외환 위기 같은 위험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가 ETF보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클로징 때 말씀드릴 거고요. ETF나 ETN보다 퓨어 크래커인 정유 기업에 집중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먼저 S-오일을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당연히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오면서 계속 2015년, 16년도가 정제 마진도 좋았고 유가도 높았고 호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작년 말까지 정제 마진이 줄어들면서 자기 자본 이익도 줄어들고 자본 투자 이익도 점점 감소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 얘기는 그 반대로 순차익금도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굳이 띄워드리지 않을게요. 정유, 정제 3사, 정제 4사 주가는 계속 우하향입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자, 근데 비 올 때, 그렇죠? 햇볕 따뜻할 때 비 온 날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 4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이번 분기 때 급락한 퓨어 크래커. 지금부터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볼 때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퓨어 크래커이기 때문에 S-오일은 사실은 2차 전지나 다른 비즈니스가 없기 때문에 정제 정유의 그 본연이에요. 전통적인 정유회사는 정유 매출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매출액이 20억, 20%, 그 다음에 윤활기유가 한 10%, 그렇죠? 전통적으로 7, 80%가 정유, 석유화학, 윤활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 마진이 가장 정유에는 크겠죠. 석유화학은 조금 이따가 용어 말씀드릴게요. 윤활유는 아시겠지만 차 윤활 오일 넣죠? 네, 그 윤활기유 그런 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자본적 지출, 정기 보수, 가동 이런 게 있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가동률이 조금씩 떨어져요. 특히 이제 마진이 조금 약한 그 PX 플랜트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가동률이 2017년도에 94%, 2018년도에 81%, 2019년도에는 75%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마진도 줄고 PX 가동률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올해 1분기 때 극도의 원래 새벽 되기 전에 동트기 전에 새벽이 제일 추운 거예요. 이번 분기 때 급락을 했었죠. 자, 정기 보수도 많이 하고요. 시장은 정제 마진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유를 사와서 납사를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그래. 그때 생기는 스프레드라고 그랬죠. 정제 마진은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스탠다드로 아시아에서는 융통이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정지한 거를 미국까지 가져갈 수 없잖아요. 운송비가 더 들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는 아시아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정제 마진이 우리나라 정유 3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정제 마진은 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 최근 3년 동안 계속 안 좋았고 올해 1분기 때는 더 안 좋았어요. 극한을 달렸죠. 7, 80% 차지하는 정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석유화학. 아로마틱인데 석유화학도 좋지 않죠. 이게 이제 납사 대비해서 피자르, 알렌, 벤젠. 납사를 정제를 하고 납사 다음에 PX, 벤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또한 안 좋겠죠. 그렇죠? 윗물이 안 좋은데 아랫물이 맑을 수가 없죠. 정제 마진도 줄면 석유화학 마진도 많지 않아요. 정유화사 퓨어 크래커 같은 S-오일도 움직일 폭이 많지 않아서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네, 이것도 힘들어요. 납사에서 벤젠, 피자르, 알렌, PX도 안 좋은데 올레핀도 좋지 않죠. PP나 PO 이것도 안 좋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오일 넣는 거 있죠. 윤활유. 기후는 워낙 2017, 18년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4쿼터 때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근데 큰 흐름으로 보면 2017, 18, 9 보면 역시 윤활유도 고품질 윤활유만 가격을 유지할 뿐이고 큰 업사이드는 없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업황을 특징을 공부를 하면 중요한 용어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IMO 2020하고 HSFO라는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S-오일은 그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호주 쪽에 거의 7, 80%를 다 풀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내수와 수출의 절반을 50%씩을 차지하는데 아시아 국가에 다 풀어요. 제가 잠깐 IMO 2020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해상 국제 그 기구에서 적격 해상 연료유에 대해서 유황이 적은 것, 즉 유황이 적은 고휘발유를 쓰도록 하고 있어요. IMO 2020 기구에서. 그러면서 S-오일이나 우리나라 이노베이션이나 정제 고기술을 가진 경유 고순도의 고경유, 고휘발유를 만드는 회사들이 가격의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WTI가 뭐냐 하면 두바이에 대비해서 유황이 낮은 고품질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두바이 선물이 훨씬 높아요. WTI보다. 근데 IMO 2020에서 유황이 많이 섞인 거를 쓰지 말라라고 황금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WTI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거고요. 반대로 혹은 두바이 가격이 좀 내려오면서 두바이는 저품질이거든요. 지금은 WTI가 굉장히 싸고 두바이가 굉장히 가격 차이가 높아서 굉장히 큰데 이게 축소될 거예요. 자, 이런 큰 흐름. 그래도 정제회사 공부했으면 알아둬야 될 개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 PX라는 제가 아까 원유를 사와서 벤젠을 만들고 거기서 다음 PX를 만들고 PX에서 피자를 알렌에서 벤젠 뭐 PP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뭐 폴리에스터, 섬유, 페티병 이런 거는 전부 PX에서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요거는 지금 7, 80%. 벤젠은 뭐 아시겠 나일론 섬유, 뭐 카페트, 합성 수지 이런 거예요. PP라고 하는 게 이제 PP하고 PO가 나오는데 포장용 필름, 건물 단열재, 화장품, 음료 첨가물, 합성 세제 이런 게 이제 PP예요. 그래서 용어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제 마진은 최근 3년째 급감을 했고요. 유가도 급락을 하면서 정제 마진에 하이라이트를 쳤어요. 자, 바닥에서는 누구도 최저점을 찍어서 모든 돈을 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 분할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ETF, ETN보다 왜 좋은지는 제가 이따가 클로징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오프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S-오일도 20% 지금 정도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특징주로 꼽혔던 석유 화학주 중에서 위원님께서 한 종목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을 이끌었던 다른 특징적인 종목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보죠. 이수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예상했던 최대 24만 명을 이 기세로는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전일 뉴욕 증시 급락에 따라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레포 매입을 통해서 무제한 유동성 풀기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우리 시장도 상승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이 2.34% 올라서 1724포인트로 1700선을 회복해준 상태고요. 수급에서 보시면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1거래일 연속 매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의 연기금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개인도 그 매수세에 동참해주면서 오늘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오늘 2.87% 거의 3%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567포인트가 올라줬고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 역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장 러시아가 증산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박현욱 전문가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시장 에너지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흥구석유와 극동유화 아주 강한 반등세를 보였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대형 에너지주들도 크게 올라준 모습입니다. 또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는 혼조 양상을 띄었는데 오늘 왜 그런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종목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초중고 학교들이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새 학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총 540만 명의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누그러들었다고 판단이 되면 학교와 학년별로 차등적으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에 가장 필요한 장비 바로 화상 수업에 사용되는 카메라, 컴퓨터용 카메라, 웹캠이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 가정에서는 이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서 웹캠 구매에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웹캠 수요 증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준 상태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드림워스 컴퍼니는 SK텔레콤 계열사인데요. 음향기기와 웹캠을 판매 유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적인 웹캠 제품이 아이리버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오늘 드림워스 컴퍼니가 15.66% 상승한 5,7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입니다. LED 솔루션 업체인 서울 바이오시스가 바이오레즈라는 빛을 사용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30초 만에 99.9%가량의 살균 효과가 있다고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바이오레즈라는 빛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노출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살균 효과도 더 향상됐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번 실험으로 이 바이오레즈라는 기술이 코로나를 살균할 수 있다는 효과를 입증했으니까 앞으로 전자기기, 냉장고 같은 다양한 제품들에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울 바이오시스 관계자는 이 기술을 통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각지의 코로나 확산세를 둔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기여가 기대가 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바이오시스 성장세가 매우 기대가 되는 상태죠. 오늘 30% 가격 제한폭을 아주 꽉 채워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종가는 9,750원이고요. 관계사인 서울 반도체 역시 16%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인터파크 홀딩스가 자회사인 인터파크를 13년 만에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에 두 회사가 나란히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 지주회사 체제를 포기하고 본업인 전자상거래, 이 이커머스 사업 쪽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이렇게 힘있게 올라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 통합법인인 인터파크는 이번 합병을 통해서 자산은 1조 7천억 원, 연매출은 그것보다 2배가 높은 3조 4천억 원 수준으로 몸집을 키울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전에 지주회사 체제 때문에 붙었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전자상거래 사업을 확대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인터파크 홀딩스와 인터파크 모두 상한가에 도달했고 홀딩스가 오늘 종가 1,7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또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아마도 역대 최악의 실업 지표가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부분이 투심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이니까 뉴스 체크 꼭 하시고 내일 또 매매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모신 박한혁 위원님과 함께 다양한 시장 이야기들 들어보시죠. 네, 오늘장을 이끌었던 다른 특징주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점까지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실업지표가 곧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 점까지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지금 바로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S-OIL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해소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 바로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문자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있습니다. 47만 7천 원에 20% 들고 있습니다라고 뒷자리 450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번 하락세에서 크게 밀렸다가 많이 올라온 모습이긴 한데 만약에 47만 원대에 공략을 했다면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네, 지금 매수 가격이 47만 7천 원이세요. 지금 가격이 47만 원대가 간 때가 지금 그쵸 3월 달에 상승했거나 아니면 지금 3월 싸게 산 건 아니셔서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자, 기본적으로 오늘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30% 캡 룰이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거래소에서 판단을 했고요. 삼성그룹주에도 속해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ETF 관련된 물량으로 디스어드밴티지,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 내일 굉장히 강할 수 있고요. 시초가에 좋은 현상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면 삼성그룹주를 추정하는 펀드와 ETF가 많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좋고요.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억눌려 있기 때문에 47만 7천 원 사셔서 조금 내려왔다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버티시고 내려가시면 좀 더 사시고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나라의 두 개 회사가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요. 두 개 한 회사를 안티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두 개 다 좋게 봐요. 셀트리온 패밀리도 굉장히 좋게 보고요. 삼성바이오도 그 반도체 공정으로 어마어마한 캐파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캐파로는 지금 삼성바이오가 이미 셀트리온을 앞섰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멀리 보고 끝까지 가져가십사라고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목표까지 주지 않겠어요. 계속 가져가시면서 수익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 반등과 함께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셔서요. 좀 중장기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셀트론 헬스케어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74,000원에 20%. 74,000원에 20% 오늘 공략하셨어요? 예, 예. 오늘 예. 아침에요? 한번 수익을 내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 한 번 수익 내시고 이게 다시 들어간 분량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74,000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축하드려요. 수익 나셨네요. 네, 수익을 한번 내고 다시 오늘 들어갔습니다. 아, 74,000원에 사신 게 아니고요? 예, 예. 수익을 한번 내고 74,000원에 다시 샀습니다. 아, 수익 한번 내시고. 예, 예. 단타를 잘하세요? 장기 끌고 가시는 걸 잘하세요? 예, 저는 장기를 잘하고 장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요번에 너무 큰 극과 막 극 사이라서 내가 한번 팔고 다시 또 그 이익이 한 380만 났었거든요. 99,000원에 제가 팔았습니다. 잘하셨고요. 예, 98,000원에 팔고 다시 74,000원에 들어갔습니다. 뭐 그 잘하셨고 그 작년 말에 갖고 계셔서 배당도 5% 받으세요? 아니요, 저는 산진을 2월달에 샀습니다. 아, 네. 작년 말에 사셨으면 덤으로 주식 배당도 들어오실 테고. 예.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블락딜하는 테마섹은 오랫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물량을 덜어내는 거예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네들의 계획에 의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시고 예. 말씀드렸지만 저는 셀케는 굉장히 길고 크게 가져가셔도 예. 지금 보니까 끌고 가시면서도 단타도 잘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 굉장히 그렇게 계속 가시면 많은 수익이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계속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네, 올 한 해가 아니라 저는 뭐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계속 가지 않을까. 셀트리온 어제 말씀드렸지만 셀트는 예. 셀트가 셀케로 매출을 발생하는데 원화로 되는데 셀케는 예. 다국적 제약사에 팔기 때문에 $1 환율의 매출 영업이익이 결정이 돼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 매출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말부터. 그게 이제 예, 그 예. 투룩시마라고 해요. 예, 예. 그리고 셀트리온이 셀케에 생산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램시마 SC 제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예. 그거는 기존의 램시마를 다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바이오비타인데 굉장히 파괴력이 큰 거. 병원 안 가도 집에서 자기가 주사 놔도 되는 거예요. 이 관절염 치료제인데. 예, 예. 미국 매출이 작년 말부터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셀트보다 물론 지금은 셀트가 영업이익률이 40% 정도 되고 셀케가 지금 10% 왔다 갔다 하는데 셀케의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기도 해요. 그래서 장기간으로 끌고 가시면서 계속 사고 팔고 하면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대표님 제가 이거를 지금 또 74,000원 사가 오늘 8만 넘어갔다는 그죠? 예. 계속 가져가면 옷에 지금 장이 이래가 자꾸 들락날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이 난 걸 다 까물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좀 내려가면 또 이익 실현하고 또 다시 자꾸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계속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위원님께서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주목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죠. 좀 중장기로 넓게 보시고요. 멀리 보시고 수익 더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피로픽스. 피롭틱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650원에 20%입니다. 12,650원에 20%요? 예, 예. 좀 높은 가격에 물리셔서 걱정이시겠어요, 그죠? 좀 그렇네요. 그래갖고, 네. 안 그래도 이거 신경이 쓰이는 데다가 또 분할된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될런지. 알겠습니다. 제가 매수가 네, 근처까지 올 수 있을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종목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 피로픽스는 처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게 뭐 아시겠지만 OLED 레이저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지금 뭐, 그게. 12,650원에 사셨고. 예, 예. 언제 사신 거예요? 그 좀, 한 달 넘었습니다. 한 달, 네. 많이, 굉장히 지금 12,000원이면 폭락하기 직전에 사신 거네, 그쵸? 예, 조금 됐으니까. 2월 달에, 그쵸? 네, 3월 초. 안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 데다가. 예. 이게 분할이 된다 해서 어떻게 될런지, 이게 악재인지. 뭐제는 아닐 것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회사가 예. 말씀하신 대로 분할을 한다고 하면 이제 통상 인적 분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인적 분할은 뭐냐 하면 인적과 물적 분할이 있는데 예.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피롭스틱 주식과 또 다른 주식을 피롭스틱 주식 100주를 갖고 계셨으면 다른 분할되는 그 주식의 종목을 동일하게 100주를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목이 더 생기니까 통상 인적 분할한다고 하면 주가의 네. 호재예요. 통상적으로. 악재는 아니거든요. 악재는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피롭틱스가 예. 빠진 거는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업황이 잘못한 게 아니고 네네. 예, 시장이 지금 그렇지요.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빠진 거고요. 예, 그래서 손절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손절하지 않으셔도 된다. 분할하는데 신경 안 써도 됩니까? 네, 분할은 통상적으로 좋아요. 기관도 좋아하고 또 그렇잖아요.
LG화학도 분할한다고 한 이후로 굉장히 셌었는데 왜냐하면 정유화학 회사하고 2차 전지하고 분할한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죠?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네. 필옵틱스도 전공이 다른 세부 회사를 나눠서 하면 훨씬 더 시장에서 좋아해요. 좋은 시그널이고요.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뭐 근데 단 흠은 이제 OLED 쪽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 네. 반도체 쪽하고 OLED를 나누다 보면 네. 반도체 쪽은 마진이 좋은데 OLED 쪽은 굉장히 이게 경쟁이 심해서 마진이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한 10% 정도 먹으면 좀 나오시는 걸 생각하시고 회사 10%. 분할되는 거 좋은 시그널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0% 정도 해가지고 나올까요? 네 너무 지금 높게 잡지 시가에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원래 계속 끌고 가면서 계속 수익 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일봉을 봤었고 월봉을 봤는데 아직까지 물론 시장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네. 조금 지금 상황에서 좀 잘 버티는 종목이 있고 필옵틱스처럼 조금 좀 옆으로 기는 종목이 있어서 조금 다른 종목을 좀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10% 되면 나올까요? 통상 그거를 목표로 하시고 조금 내려가면 올라가면 조금 파셨다가 내려가면 그 주식을 좀 사주고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셔서 비중 네. 더 보태지 마시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아가지고 밑에 잡으면 됩니까? 원금 근처 되면 적극적으로 좀 파셔서 네. 분할해서 파셔서 그게 조금 더 올라가면 10% 정도 수익 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사는 저점에서는 얼마에 사야 됩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예. 손절을 하실 필요 없는데요. 지금 네. 비중을 사게 되면 20%에서 25%, 30% 넘어가기 때문에 네. 먼저 말씀드리지만 위에 올라가면은 비중을 오르는 날 좀 파세요. 그래서 네. 내려가는 게 사라고 말씀드리고 자 자세한 거는 샘플러스 박현욱 들어오시면 예,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은 시간 하시면 안 되니까.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저녁 7시에서 9시 정도에 공개 강의를 해요. 시간 되시면 그때 들어오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필옵틱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 꼭 모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저기 한국알코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매수가랑 이렇게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1,000원대 5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들어가셨나요? 좀 한 20일 되는 12,000원대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또 계속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선절매도 하다가 물타기도 하다가 해가지고 평균 단가가 11,000원 정도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대응을 하셨네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제가 위원님께 네, 한국 알코올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네, 요즘에 한국 알코올처럼 증시가 왔다 갔다 해서 정신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쭉 밑에 올랐다가 또 물타기로 했다가 또 예. 좀 이렇게 수익 좀 챙기고 빠졌다가 그저께 또 이렇게 좀 사고 그랬거든요. 예. 네. 잘 하신 것 같고요. 2,000원대 산 것은 매도를 못하고 예. 네, 가지고 있다가 지금 오늘 산 게 좀 비중이 이제 좀 단가가 좀 맞은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이것을 또 더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또 이렇게 손절매를 해야 되나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네네네. 한국 알코올은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거래가 굉장히 없는 종목이에요. 대주주가 지분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실제로 네. 유통되는 물량이 굉장히 작은 거. 누가 사면은 한국 알코올은 이거 그 특정 계좌 혹은 특정 증권사 어느 지점에서 과다 관여 계좌로 주의 뜨는 종목이었어요. 예전에는. 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굉장히 파퓰러한 종목이 됐죠. 네. 근데 저는 조금 죄송하지만 지금 네. 그 손 세정제의 테마로 제일 빨리 마스크와 같이 제일 빨리 떴고요. 네. 두 번째 뜬 게 진단 키트가 수출한다면서 지금 이제 피크를 쳤고요. 그 다음에는 백신 개발 쪽이 이제 마지막 히트를 칠 거라고 봐요. 네. 그 제가 잠깐 순서를 말씀드린 거는 한국 알코올은 적극적으로 좀 나오시면 어떨까?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항상 이제 소문에서 하고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듯이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론 더 강력해져서 뭐 엄청나게 더 파워풀하게 모든 경제를 꽁꽁 묶을 수는 있지만 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진정된다는 기미가 보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고 팔고를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밑에 사고 올라가면 좀 팔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되도록이면 한 10% 먹고 나오면 청산한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더 좀 나오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오늘 또 예를 들어서 그 장애로 한 10% 정도 이상 이렇게 써가지고 네. 거래가 됐던데 예. 이것은 내일 아침에 그러면 시초가에 이렇게 매매를 한 게 또 유리한 겁니까? 이제 시간에는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고요. 네. 시간의 가격이 그 다음날 꼭 반영이 되지는 않아요. 특히 한국알코 같은 거래가 많지 않은 건. 근데 요즘엔 거래가 굉장히 많죠. 네.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초창기에 굉장히 시기별로 유명했던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백신 쪽을 공략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포텐셜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고요. 만약에 네. 다시 한번 네. 가을이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다시 한번 히트를 칠 때는 다시 한번 뜨겠죠. 근데 그런 뉴스가 그 소문에 좀 빨리 사는 건 괜찮아요. 지금은 소문과 뉴스까지 다 나와서 조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진단 키트도 6분 응선, 7분 응선을 지났다라고 제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손세정제도 이게 경쟁업체가 이게 뭐 한 두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알코올이 절대적인 독점은 아니고요. 독점도 될 수 없고 마진이 원래 크지 않은 회사고 그래서 조금은 그 다른 종목을 좀 보십사. 비중이 이미 50%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10% 먹고 나오는 걸로 적극적으로 좀 줄여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알코올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문자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5,500원에요. 2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지금 너무 매수가 부근 지금 절반 이상 떨어져서 걱정 크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제해 볼까요, 위원님? 네, 한국정보인증. 이게 지금 지문인증 서비스 하는 회사인데 사신 가격이 5,500원이신가요? 네. 5,500원에 사셨고 지금이 2,800원이면 거의 이게 지금 네. 지금 한국정보인증은 시가총액이 빠져서 그렇죠. 뭐 예전에는 사실 때는 1,000억 넘으셨겠는데 지금 899억 정도 되시고 물론 회사는 이익도 나고 괜찮은 회사지만 지금 한국정보인증에서 제가 일봉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정신이 없겠지만 그렇죠? 같이 시장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많이 했지만 주봉과 월봉을 보면 이렇게 특이한 업황이 커지거나 혹은 이 종목이 굉장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거나 혹은 이게 필수 소비재여서 빠지면 반드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독과점이거나 이렇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적극적으로 비중을 줄이면서 단가 낮추기를 하셔서 조금 빠져나왔습니다. 이미 지금 5,500원에서 거의 50% 손실 나셨어요. 그래서 비중 확대하지 마시고 비중 좀 줄이셔서 적극적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에서 위원님께서 무료 강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라고 초록색 검색창에 검색을 하셔서요.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주말에도 공부를 시켜주신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2부의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준비해주신 강의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께서 오프닝에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 이제 2개 중에 한 가지 SOE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위원님? 네, 지금 전통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유공이었어요. 유공 하면 우리나라의 넘버원 석유 정제 회사였는데 그게 이제 SK 이노베이션으로 사명을 바꿨죠. SK 에너지, SK 이노베이션으로 바뀌었는데 자, 그 회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러기 전에 이름이 삐뚤어졌네. 자, 삐뚤으면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너무 중요한 얘기에서 이 얘기를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제가 지금 화면에 뭘 띄워놨냐 하면
WTI CME에서 거래되는 유가 선물을 띄워놨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유가가 빠지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ETF를 사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거래소에서 위험 공시를 한 게 하나 있어요. ETN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만기가 있는 건데 ETN의 투자 주의를 떴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 선물과 혹은 현물과 괴리가 너무 크다. 괴리가 어떤 거는 뭐 30~40%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유가가 반등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ETF를 유가를 우리 시청자분이 1억 원어치를 사면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WTI 선물 ETF를 운영하는 삼성자산운용이 직원 파견해가지고 WTI에서 이렇게 1억 원어치 석유 배를 못 사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뭐해요? 유가 선물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가 선물이 현물을 사지 않고 선물을 사기 때문에 유가 선물은 어떻게 해요? 지금보다 유가 지금 배럴당 20불 하는데 유가 선물은 지금 제가 띄워놨는 게 뭐냐면 자, 2020년 5월물은 지금이 뭐 4월이잖아요. 현물, 선물이 다음 달 5월 만기되는 유가 선물이 지금 몇 불이냐면요. 22불이에요. 현물이 20달러인데 선물은 한 달 후 선물이 22달러예요. 얼마 비싼 거예요? 10% 비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달 후에 유가가 선물을 롤오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기가 되면 그거 없애고 다음 선물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10% 손해보고 유가의 변동을 그대로 추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유가는 10% 올랐는데 내가 산 ETF는 9%밖에 못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또 있어요. 보세요. 5월 22달러예요. 5월 선물은 유가. 6월 선물은 25달러예요. 지금이 현물이 20달러고 5월물이 22달러고 6월물은 25달러고 7월물은 27달러 8월물은 29달러 9월물은 30달러 갈수록 점점 더 롤오버를 하는 선물은 손해를 보면서 유가를 추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유가는 올라가는데 나는 레버지를 샀는데 2배는 못 오르고 올라갈 때는 1.5배밖에 못 오르고 빠질 때는 2.23배 빠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가 ETF를 추정. 그게 운용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운용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운용사가 원유 살 수 없잖아요. 그거 저장할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괴리에 그런 거를 이해하시고 사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번째로 퓨어 크래커를 SOE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은 전통적으로 정제 넘버원은 SK 이노베이션이에요. 하지만 이노베이션은 요즘에 2차 전지 쪽으로 LG화학과 비슷하게 2차 전지 쪽으로 진출하고 있어서 약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약간 곁다리를 가고 있어서 일부러 지금 클로징 장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SK 이노베이션도 가장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석유화학, 정제 마진이다. 자, 두바이유 대비해서 디젤 크랙, 가솔린 크랙, F4 연료로 쓰이는 오일의 크랙이라고 하는데 크랙은 마진을 얘기해요. 우리가 자동차 기름 많이 넣으시기 때문에 가솔린이 더 비쌀 정제 마진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디젤이 낮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디젤 정제 마진이 더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게 가솔린 정제 마진이요. 그래서 디젤 차 쓰시는 분들 내가 정유회사에 더 많이 보태준다 이렇게 기분 좋아하시면 돼요. 내가 더 기부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료 떼시는 분들은 연료는 이게 적자야. 그런데 왜 하느냐? 이거 원유를 사와서 이렇게 정제하다 보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 크랙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그거 버릴 수 없잖아요. 파는 게 남는 거죠. 이렇게 정제 마진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SK 이노베이션도 석유 사업을 원래 석유화학 회사예요. 근데 이름을 바꿔서 이제 뭐 이노베이션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석유화학 실적을 어떻게 분석하느냐면 작년 이제 분기로 하면 지난 분기의 영업 석유화학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제 마진이 얻은 영업이익에다가
지난 최근 분기의 영업 그 정제 마진에다가 이번 분기의 영업 마진 이게 뭐라고 써야 할까?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에요. 싱가포르 정제 마진에 연동된 국내와 해외 수출을 같이 하니까 마진을 더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재고 관련 손익이에요. 이게 영업이익에 잡혀요. 재고 관련 이게 뭐냐 하면 유가가 올라갈 때는 자 보세요. 배럴당 20불 할 때 유가를 어쨌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적자가 나든 이익이 나든 계속 쓰니까 자동차 안 굴러가요? 우리나라 계속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발전도 해야 되고 한전에도 수출해야 되고 계속 기본적인 건 계속 수입을 해와야 돼요. 배에 싣고 오는 물량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정박해 있는 재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미리 오더해 놓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배럴당 20불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유가가 갑자기 오늘처럼 7, 8% 올라가요. 10%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주문해 놓은 게 갑자기 20불에 주문해 놓은 게 나는 23, 4불에 파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정제 마진 가만히 있어도 재고 관련 소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유가가 상승 시에는 정유회사가 정제 마진을 많이 땡겨 먹어서 남는 게 아니고요. 재고 관련 이익이 정제 마진에 포함이 돼요. 자, 그 반대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유가가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재고 관련 손실이 발생하겠죠. 내가 배럴당 30불에서 저쪽에 다 사놓고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다 탱크에서 30달러인데 지금 20불 내려갔어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내려갈 때는 SK 이노베이션조차도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이노베이션조차도 손익에 가장 큰 이익을 미치는 정제 마진이 실제로는 마진보다도 재고 손실이 굉장히 나고요. 지금은 엄청난 이번 그렇죠? 유가가 30불에서 20불까지 빠졌으니 얼마나 많은 재고 손실이 생기겠어요. 불보듯 뻔하고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재고 이익이 나면서 어닝스 서프라이즈가 터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지금 아까 제가 정유화학을 분석하면서 IMO 2020 말씀드렸죠. 유황이 높은 거는 질이 나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고기능을 가진 정제 기술이 높은 우리나라 회사들의 그 고석유화학 제품들이 계속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정제,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을 말씀드리는데 정제는 뭐예요? 정제는 정유는 뭐예요? 석유화학은 납사를 만드는 거고요. 화학은 납사해서 에틸렌도 팔고, 그렇죠? 벤젠도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학 사업 중에서도 납사하고 에틸렌하고 납사하고 프로필린의 차이를 올레핀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마진이 커요. 근데 이것도 작년까지 굉장히 안 좋았고요. 올 1분기까지 굉장히 안 좋았죠. 당연히 안 좋겠죠. 위에 게 안 좋은데 아랫물이 좋을 수 없죠. 그래서 화학 산업 안 좋고요. 윤활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SO일하고 이노베이션 비슷하고요. 자, SO일 안 하고 있는 거 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데 석유 개발하고 있어요. 이거 페루 쪽에 광구를 하고 있는데 별로 안 좋아요. 배터리 쪽 진출했는데 배터리는 LG화학도 아직 적자고 SK는 입에서 별로 적자지만 중요한 사실은 2차 전지 쪽에 넘버1 LG화학, 우리나라 넘버2 삼성 SDI, 넘버3가 뭐예요? SK 이노베이션이에요. SK 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분사했듯이 이노베이션도 분사할 수 있고요. 배터리 사업 중에서 분리막, SK 이노베이션이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인데 분리막이 우리나라 넘버1이에요. 자, 퓨어 크래커는 아니지만 LG 사업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회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위원님께서 잘 주목해봐야 할 종목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쌤플러스 박현욱 검색을 하시고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종목 이야기 더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많은 입장 부탁드릴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